아니요. 미정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어머니 카드예요. 미정은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지는 데는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흠칫 놀라고 누군가는 곁눈질을 합니다. 미정은 손을 꽉 쥡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릅니다. 오늘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부탁이면서도 거의 애원에 가깝습니다. 계산원은 다시 카드를 단말기에 넣습니다. 비, 결제 승인됐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에게는 지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 3층 끝방은 겨울이면 바닥에서 냉기가 먼저 올라오는 곳입니다. 강미정은 전기장판 리모컨을 쥔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던 해마다 이 작은 방은 항상 먼저 추워졌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동그라미와 메모가 빼곡합니다. 약가, 학원 준비물, 월세. 그리고 그 사이에 유난히 작게 적힌 엄마 기일이 눈에 밟힙니다. 방 한쪽에는 중고로 들여온 작은 책상이 있고 그 앞에 민호와 수아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민호는 연필심을 괜히 여러 번 깎다가 창문을 힐끗거리고 수아는 지우개 가루를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굴립니다. 아이들은 말수가 적습니다. 조용한 성격이라기보다는 말보다 눈치를 먼저 배우며 자라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미정은 좁은 주방에서 국을 데웁니다. 멸치 몇 마리와 무 한 토막, 간장 한 숟갈이 전부지만 냄비에서 김이 오르면 방 안 공기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미정은 김을 바라보다가 잠시 멈춥니다. 예전에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며 이런 국거리를 골랐습니다. IMF라는 말이 뉴스마다 나오던 시절에도 엄마 강춘자는 반찬통을 들고 그래도 사람은 밥 먹어야 산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미정에게 아직도 가장 선명한 기억입니다.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미정아, 돈 없다고 기죽지 마라. 고개 숙이면 그게 더 서러워. 그땐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일 그 말을 떠올리며 하루를 버팁니다. 미정은 밥과 국을 작은 상에 올려놓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밥 먹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도 늦었어요. 미정은 웃으려 애쓰며 대답합니다. 조금요. 미안해요. 수아가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고개를 듭니다. 누나, 오늘은 고기 없어요? 미정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오늘은 없어요. 다음에 꼭. 그 다음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걸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이들이 설거지를 나눠 하자 미정은 싱크대 옆에 기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손끝은 거칠게 갈라져 있고 찬물이 닿을 때마다 따끔거립니다. 낮에는 병원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합니다. 주말에는 행사장 정리 일을 나가기도 합니다. 막차를 놓친 날에는 골목을 한참 걸어오는데 그 길에서 오래된 비디오 가게 간판이 아직 켜져 있는 듯한 착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내일의 생활비로 다시 돌아옵니다. 민호가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누나, 내일 학교에서 준비물 있어요. 뭔데? 색종이랑 풀.
수아도 뒤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정은 가방을 열었다가 이내 지퍼를 닫습니다. 동전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한 장과 잔돈 몇 개뿐입니다. 미정은 아이들 앞에서 지갑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으려 애씁니다. 미정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카드 지갑을 꺼냅니다. 모서리가 달아 하얗게 벗겨진 지갑 안에는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카드 뒷면 사일란에는 강춘자라는 이름이 또렷합니다. 미정은 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엄마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따뜻한 기분이 듭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거 엄마 카드죠? 미정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수아가 불안한 눈으로 올려다봅니다. 엄마는 하늘에 있는데 써도 돼요? 미정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천천히 말합니다. 엄마는 우리가 굶는 걸 제일 싫어했어. 오늘은 오늘만 괜찮아.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미정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이유는 늘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미정은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아이들을 이불 속에 눕히고 외투를 챙기자 민호가 졸린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나, 어디 가요? 마트요. 금방 올게. 수아가 이불 끝을 꼭 잡고 말합니다. 누나 울지 마요. 미정은 아이들을 향해 웃어 보입니다. 안 울어요. 누나는 괜찮아. 계단을 내려오며 미정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괜찮은 척하는데 익숙해진 건지. 찬바람을 맞으며 동네 마트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미정은 우유와 식빵, 색종이와 풀을 바구니에 담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과자 한 봉지를 들었다가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봉지를 바구니에 넣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며 미정은 카드 지갑을 꺼냅니다. 엄마 이름이 적힌 카드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미정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엄마 오늘만 조금 빌릴게요. 그리고 계산대 앞에 섭니다. 이 순간부터 미정의 평범한 밤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트 안은 밤 10시를 넘기면 묘하게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줄어들고 형광등 불빛만이 바닥을 고르게 비춥니다. 강미정은 바구니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숨을 고릅니다. 우유와 식빵, 색종이와 풀, 그리고 작은 과자 한 봉지. 하나하나 찍히는 바코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계산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카드를 받습니다. 미정은 카드 지갑에서 엄마 이름이 적힌 카드를 꺼내며 손끝에 힘을 줍니다. 카드를 내미는 순간 심장이 먼저 내려앉는 기분이 듭니다. 계산원은 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잠시 기다리라는 듯 손짓합니다. 비. 기계음이 짧게 울리고 화면에 문구가 뜹니다. 계산원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집니다. 미정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표정은 너무 익숙합니다. 설명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계산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딱딱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대 옆에 서 있습니다. 뒤에서 카트를 끌고 서 있던 손님이 시계를 힐끔 봅니다. 다른 손님은 한숨을 작게 내쉽니다. 계산원은 다시 한번 카드를 확인합니다. 이 카드 명의자분이 본인이신가요? 미정은 잠깐 말을 잃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항상 같은 순서로 생각이 지나갑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 아니요. 미정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어머니 카드예요. 계산원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동에 받으신 카드인가요?
그 말은 규정에 맞는 질문이었지만 미정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힙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지는 데는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계산대로 모입니다. 누군가는 흠칫 놀라고 누군가는 곁눈질을 합니다. 계산원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뒤에 서 있던 관리 직원이 다가옵니다. 무슨 일인가요? 계산원은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사이 미정은 바닥만 바라봅니다. 규정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 직원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합니다.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있으신가요? 미정은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갑자기 준비물을 잊은 학생처럼 아무것도 내밀 수 없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밤에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미정의 귀에는 크게 들립니다. 미정은 손을 꽉 쥡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릅니다. 관리 직원은 계산대를 힐끗 보며 말합니다. 결제는 잠시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색종이를 기다리던 민호, 과자를 좋아하던 수아. 죄송해요. 미정은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부탁이면서도 거의 애원에 가깝습니다. 계산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관리 직원은 규정을 다시 떠올리는 듯 입술을 다뭅니다. 그때 계산대 위에 놓인 카드가 미정의 눈에 들어옵니다. 엄마 이름이 적힌 카드. 그 이름이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더 선명합니다. 엄마가. 미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미정의 마음이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변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계산원도 관리 직원도 뒤에 서 있던 손님들도 말을 멈춥니다. 형광등 소리와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관리 직원은 미정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작게 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계산대 뒤쪽으로 걸어갑니다. 계산원은 다시 카드를 단말기에 넣습니다. 비. 이번에는 조금 긴 소리가 납니다. 미정은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봅니다. 계산원의 눈이 모니터에 고정됩니다. 결제 승인됐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미정은 계산대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인사이자 안도의 숨이었습니다. 영수증이 출력되고 계산원은 조심스럽게 물건을 봉투에 담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누그러집니다.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립니다. 미정은 봉투를 받아들고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카드를 닫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동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미정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그제야 미정은 크게 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미정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나오는 모습을 마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오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미정이 자동문을 지나 나오자 밤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립니다. 아까까지 마트 안에 있던 따뜻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냄새입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냄새, 먼지 섞인 바람, 그리고 늦은 밤 특유의 정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미정은 봉투를 양손으로 꼭 붙잡고 주차장 끝을 향해 걷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심장은 더 요란하게 뜁니다. 주차장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몇 대 남지 않은 차량들이 간격을 두고 서 있고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둔탁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정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이 시간대에 차 한두 대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가까워지고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라는 게 느껴집니다. 미정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고개를 들자 주차장 입구 쪽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바닥을 가르며 미정의 발 앞까지 길게 뻗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대, 그리고 다시 한 대. 차량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지어 들어옵니다. 미정은 숨을 삼킵니다. 이 동네에서 보기 힘든 차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봅니다. 뭐야?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벤츠 로고가 달린 차량들이 주차장 안쪽으로 천천히 정렬하듯 멈춰섭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움직임이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마트 안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아까 계산대에 서 있던 손님들, 관리 직원, 계산원까지 고개를 빼꼼 내밉니다. 저거 뭐야? 촬영 아니야? 작은 목소리들이 밤 공기 속에서 흩어집니다. 미정은 본능적으로 봉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애써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빛이 너무 밝아서인지 아니면 시선이 느껴져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앞에 선 차량의 문이 열립니다. 검은 구두 한 켤레가 천천히 바닥을 딛습니다. 이어 짙은 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고 동작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나이보다 더 깊은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시선은 주차장 끝에 서 있는 미정을 정확히 향합니다. 정확히는 미정의 뒤쪽에 놓인 무언가를 보는 듯합니다. 저 사람, 마트 직원 중 누군가가 숨을 삼키듯 말합니다. 설마,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노인의 뒤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섭니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이들은 주변을 빠르게 살핍니다. 주차장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뀝니다. 조용하지만 긴장이 스며든 공기입니다. 미정은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아이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진 않은지 확인하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때 노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기, 그 한마디에 주차장에 있던 모든 시선이 멈춥니다. 노인의 시선은 여전히 미정을 스쳐 지나 그 너머를 향해 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불린 줄 알고 흠칫 놀랍니다. 저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립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정의 얼굴을 천천히 살핍니다. 그 눈빛에는 낯설보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기색이 섞여 있습니다. 아니요. 노인은 고개를 아주 조금 젓습니다. 그 뒤에 미정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뒤를 돌아봅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마트 불빛과 주차된 차량들 뿐입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방금 아이들이랑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요. 아이들은 집에 있어요. 노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 둘과 젊은 여자가 희미하게 웃고 있습니다. 노인은 사진과 미정을 번갈아 봅니다. 그럼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 아이들 이름이 민호와 수아 맞습니까?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아이들 이름을 알고 있는지, 왜 이 밤에 이 마트 주차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아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비닐이 바스락거립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 짧은 순간에 긴 시간이 지나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주차장 안에 불빛이 하나둘 더 켜집니다. 미정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했던 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예감에 주차장에 내려앉은 공기는 더 이상 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벤츠들의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진 채 멈춰 서 있고 그 빛이 아스팔트 위에서 서로 겹치며 묘한 긴장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미정은 비닐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눈앞의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이들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갈라져 나옵니다. 우리 애들 이름을 왜 아세요? 그 말에는 분노도 경계도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튀어나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정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경호원들이 자연스럽게 반원을 그리며 서고 마트 직원들과 구경꾼들은 본능적으로 몇 걸음 물러섭니다. 공기가 눌린 듯 조용해집니다. 노인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놀라셨겠죠. 그 한마디가 오히려 미정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확인이요? 미정은 숨을 삼키며 되묻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이들한테 잘못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인지,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미정의 얼굴이 굳습니다. 책임이요? 그건 지금까지 제가 해왔어요.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애들 아플 때 병원 데려간 것도, 학교 보내는 것도, 밤에 올 때 안아준 것도 다 저였어요. 이제 와서 누가 책임이 어쩌고 하는 거예요. 노인은 미정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섭니다. 노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뒤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자는 서류철을 열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밉니다. 강민호, 만 12살. 강수아, 만 9살. 그가 읽어 내려가는 정보 하나하나가 미정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보호자 강미정. 그만하세요. 미정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그건 남의 집 서류잖아요. 그걸 왜 당신들이 들고 있어요? 노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종이를 천천히 넘깁니다. 아이들 어머니 5년 전 사망. 사망 기록은 명확합니다. 다만 출생 관련 기록이 일부 누락돼 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그건 병원이 문 닫아서 그래요. 갑자기 없어졌고 기록도 제대로 안 남았어요. 그걸로 애들 인생을 흔들 권리는 없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그 말에 미정의 눈이 커집니다. 기다렸다고요? 우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뜹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은 빛이 발해 있고 모서리가 달아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희미하게 웃고 있습니다.
미정의 숨이 멎습니다. 이 사람.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호랑 수아 엄마예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제 딸입니다. 그 순간 주차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머릿속에서 말들이 서로 부딪히기만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노인은 미정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존재를 알았을 때는 이미 딸을 잃은 뒤였습니다. 미정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비닐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우유가 안에서 굴러가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미정에게 쏠립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미정은 눈을 부릅뜨며 말합니다. 이제 와서 애들 인생에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 당장 데려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정을 향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제 손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거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따뜻한 이불, 졸린 눈, 누나라고 부르던 목소리. 노인은 마지막으로 낮게 말합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하지만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주차장에 켜진 불빛들이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밤이 끝났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예감만이 가슴 깊이 내려앉습니다. 강미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주차장에 남아있던 불빛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벤치의 헤드라이트, 노인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라는 말이 귓가에 남아 계속 맴돕니다. 발걸음은 빨랐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못한 채 뒤처져 있었습니다.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아이들이 쓰는 비누 냄새, 눅눅한 겨울 외투 냄새, 그리고 오래된 집 특유의 습기. 미정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잠시 서 있습니다. 이 공간이 조금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 안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며듭니다. 누나. 민호가 방문을 열고 뛰어나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수아도 뒤따라 나와 졸린 눈을 비빕니다. 마트 오래 걸렸어요? 미정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요. 그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수많은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가슴 속에서만 부딪힙니다. 미정은 봉투에서 물건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유, 식빵, 색종이, 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자 봉지를 꺼내자 수아의 눈이 반짝입니다. 누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이 과자를 나눠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정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이 평범한 장면이 너무 소중해서 동시에 너무 위태로워 보입니다. 조금 전 노인의 말 한마디로 이 일상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민호가 과자를 씹다 말고 묻습니다.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미정은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합니다. 마트에서 정신이 없었어. 수아가 미정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누나, 얼굴이 이상해요. 아파요?
미정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미정은 겨우 숨을 고릅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어주자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누나, 우리 어디 안 가죠? 그 질문은 갑작스러웠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정은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려 애씁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방을 나와 문을 닫자 미정의 다리가 풀립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듯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합니다. 미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으로 화면을 확인합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강미정 씨. 미정은 숨을 삼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뵌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로 미정의 몸이 굳어버립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신 이유가 뭐죠? 미정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려 애씁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미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고 지금도 자고 있어요. 더 이상 흔들지 말아주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흔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곧 공적인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그 말에 미정의 손이 떨립니다. 무슨 절차요? 노인은 조용히 답합니다. 친권, 후견, 그리고 아이들의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칼날처럼 길게 이어집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 손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외면할수록 아이들이 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정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지금까지 제가 다 막아왔어요. 노인은 짧게 숨을 내쉽습니다. 그래서 더 존중하고 싶습니다. 강미정 씨의 역할을.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깁니다. 미정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그 소리가 지금은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아이들 방문을 다시 엽니다. 민호와 수아는 서로 등을 맞댄 채 잠들어 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누나가 지켜줄게. 그 말은 다짐이었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큰 싸움의 시작인지 미정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미정은 알람이 울리기 한참 전부터 눈을 뜹니다. 천장은 늘 보던 천장인데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꺼풀이 무겁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합니다. 주차장에 멈춰 서 있던 벤치의 불빛, 노인의 낮고 단정한 말투, 공적인 절차라는 단어가 계속 겹쳐 떠오릅니다. 미정은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발끝으로 바닥을 디디며 부엌으로 나옵니다. 주전자를 올려놓고 불을 켜자 가스 불꽃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미정은 괜히 불을 줄이고 다시 한번 숨을 고릅니다. 지금까지도 잘 버텼잖아. 미정은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지만
그 말이 예전처럼 쉽게 마음에 내려앉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늘 돈과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더 일했고, 더 아프면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이들의 과거와 이름과 피가 걸려 있습니다. 누나. 방에서 민호의 잠긴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정은 급히 표정을 가다듬고 돌아섭니다. 벌써 일어났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어제 늦게 잤는데도 이상하게 일찍 깼어요. 수아도 뒤따라 나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하품을 하며 말합니다. 누나, 꿈 꿨어요. 무슨 꿈?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우리를 보러 왔어요. 미정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컵에 따르던 물이 가장자리까지 찰랑입니다. 그냥 꿈이야. 미정은 최대한 태연하게 말합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아침밥을 먹는 동안 미정은 아이들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민호는 전보다 조금 더 말이 없고 수아는 자주 미정을 올려다봅니다. 아이들도 무언가 변했다는 걸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누나. 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습니다. 줄이 길었어. 그것뿐이야. 거짓말이라는 걸 아이들도 어렴풋이 압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미정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돌아온 집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미정은 식탁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어젯밤 저장하지도 지우지도 못한 번호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미정은 어젯밤 스스로에게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잠시 후 익숙해진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강미정 씨. 미정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절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듣고 싶어요. 노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친자 확인과 후견 문제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혼란이 적은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혼란이요?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어요. 배고파도 힘들어도 집은 여기였고 가족은 우리였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강미정 씨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미정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의 말이 계산이 아니라 진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노인이 말을 이읍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알게 될 진실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상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언니, 애들만 부탁해요. 그 부탁 속에는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두려움도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미정은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닦으면서도 생각은 한 곳에 머뭅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옵니다. 미정 씨, 오늘 왜 이렇게 멍해요? 아니에요. 미정은 웃어 보이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퇴근길 미정은 일부러 먼 길을 돌아옵니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자주 앉았던 작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습니다. 그때 들리던 아이들 웃음소리, 포장마차에서 풍기던 어묵 냄새가 떠오릅니다. 미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집에 돌아온 미정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아이들 출생과 관련된 병원 메모, 보호자 변경 서류, 사망 확인서, 그동안 보지 않으려 덮어두었던 종이들이 식탁 위에 펼쳐집니다. 미정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깨닫습니다.
이 문제는 감정만으로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아이들이 잠든 밤 미정은 다시 거실에 홀로 앉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립니다. 미정은 조용히 말합니다. 겁나도 피하지는 말자. 그 말은 결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진실을 마주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날 오후 강미정은 아이들 학교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문은 아직 굳게 닫혀 있었고 운동장 안에서는 체육 수업을 마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흩어져 들려왔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는 노란 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그 소리에도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손에 닿을 때마다 아침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학교 후 꼭 뵙고 싶습니다. 짧고 공손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문자를 여러 번 읽고도 지우지 못한 채 화면을 꺼두었습니다. 오늘만은 평범하게 지나가면 좋겠다. 미정은 그렇게 생각하며 교문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나오는 순간만큼은 이 모든 불안이 잠시라도 멈추길 바랐습니다.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교문을 빠져나옵니다. 민호는 친구와 인사를 나누다 고개를 들고 미정을 발견하자 손을 흔들며 달려옵니다. 누나. 수아도 뒤에서 따라오며 밝게 웃습니다. 누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미정은 두 아이를 꼭 끌어안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지자 그제야 숨이 조금 놓입니다. 그냥 오늘은 좀 보고 싶어서. 그 말은 꾸밈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집으로 향하려는 순간 골목 초입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섭니다.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미정은 그 차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젯밤 마트 주차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차였기 때문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먼저 내립니다. 이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노인은 아이들보다 먼저 미정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미정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나, 저 사람 누구예요? 수아는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미정은 아이들 앞에 한 걸음 나서며 노인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는 경계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여기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낮게 떨립니다. 아이들 학교 앞이에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 엄마의 아버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집니다. 민호는 노인의 얼굴과 미정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수아는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미정의 손을 더 세게 붙잡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미정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춥니다. 손은 떨리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려 애씁니다. 지금은 다 설명하기 어려워. 하지만 누나가 항상 너희 곁에 있다는 건 변하지 않아. 노인은 미정의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들 없는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미정은 다시 집을 나섭니다. 약속 장소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한옥 찻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이 퍼지고 노인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미정은 인사도 없이 맞은편에 앉습니다. 아이들 인생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건 너무 잔인해요.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 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다고요? 미정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짓습니다. 그동안 애들 아플 때, 배고플 때, 울 때,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늦었지만 책임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피로 이어졌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이들한테 가족은 같이 울고 같이 버틴 사람들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아이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크게 흔들립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습니다. 노인이 말을 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곁에 있는 상태로. 미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켜야 할 것과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아이들을 꽉 붙잡고만 있는 것이 정말 보호인지 아니면 진실을 감춘 채 시간을 미루는 이기심인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조건이 있어요. 미정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이들 삶을 망치지 말 것. 제가 아이들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위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가장 큰 마지막 시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정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길게 스며들 때 강미정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알람은 아직 울리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어제까지 이어지던 긴장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의 공기는 분명 어제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숨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조심스러운 평온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옵니다.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식탁 위를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전날 밤 정리하지 못한 색종이와 풀, 연필 몇 자루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풍경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흔적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누나. 방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같이 가요? 미정은 돌아서며 부드럽게 웃습니다. 응, 오늘도. 수아가 이불을 끌고 나와 미정의 다리에 몸을 붙입니다. 누나, 나 어제 꿈 안 꿨어요. 그래? 응, 그냥 집에 있었어요. 미정은 그 말에 잠시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아침밥을 먹는 동안 민호는 몇 번이나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시 듭니다. 미정은 그 모습만 봐도 아이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민호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천천히 해도 돼. 민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누나, 그 할아버지 우리 데리러 오는 건 아니죠? 수아도 숟가락을 멈춘 채 미정을 바라봅니다. 미정은 숨을 고르고 아이들 눈을 차례로 마주봅니다.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 집은 여기야. 누나는 계속 너희 누나고
수아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진짜요? 미정은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짜야. 학교로 가는 길, 미정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걷습니다. 예전에는 늘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었다면 오늘은 같은 속도로 나란히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교문 앞에 도착하자 민호가 말합니다. 누나, 오늘은 괜히 마음이 편해요. 미정은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럼 됐어. 아이들이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미정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들이 이제는 두려움보다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미정은 잠시 멈칫하다가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습니다. 강미정 씨. 노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들, 오늘은 편안해 보였습니까? 네. 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늘 그렇듯이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준비하되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흔들리지 않도록.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약속 지켜주세요. 아이들 인생이 먼저예요. 알겠습니다. 노인의 대답에는 계산보다 후회가 더 많이 묻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지켜온 시간, 그 무게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미정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 곁에 서 있다는 확신이 먼저 자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서랍을 열어 낡은 카드 지갑을 꺼냅니다. 엄마 이름이 적힌 카드. 한때는 이 카드 하나에 삶이 매달려 있었고 죄책감과 미안함이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미정은 카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습니다. 엄마. 미정은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나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조심스럽게 카드를 상자에 넣습니다. 며칠이 흐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가고 미정은 일을 나갑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일상이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는 용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숙제를 하다 말고 미정을 부릅니다. 누나. 수아가 종이를 내밉니다.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민호, 수아, 그리고 미정. 민호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가족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미정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꽤 오래 같이 잘 살아왔어.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상에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지만 대화는 오래 이어집니다. 수아가 갑자기 말합니다. 누나,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죠? 미정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단단하게 대답합니다. 응, 앞으로도 그리고 오래. 창밖으로는 평범한 밤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선택 위에서 지켜낸 것인지. 그날 이후 이 가족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으로 조금 느리더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